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필드 컴뱃입니다. 정말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 게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목을 몰라서 게임을 하고 싶어도 찾지 못하시는 게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게임인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이 게임은 1985년도 게임이거든요. 자레코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고전 게임이죠. 1985년도라니. 85년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막 오락실을 혼자 다니기 시작했던 그런 타이밍이네요. 엄청 혼나면서 오락실 다녔어요. 한국 오락실에 85년도에 이 게임이 있었는지 86년도에 제가 봤는지는 가물가물하긴 하네요. 이 게임의 승리 조건 중에 하나, 지금 우리가 막 들어간 주차장은 아닙니다. 도킹한 그곳은 적의 본진인가봐요. 적의 본진에 우리의 본체가 도킹을 하면은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되고요, 필드에 나와있는 모든 적들은 다 우리 편이 됩니다.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피를 안 보고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적들을 모두 섬멸시키거나 아니면 빨아들이거나 그러면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되고요. 우리가 조종하는 기체의 모양을 보면 UFO 같이 생겼죠. 그리고 상단에는 레이더가 빙빙빙 돌다가 적을 이렇게 빨아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본체의 이름은 제네시스 3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름도 몰랐지만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제네시스 무슨 이름이 그랬을 테지만 요즘엔 굉장히 친숙하죠. 자동차가 있으니까요.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누군가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배경음악 때문에 누군가가 필드 컴뱃을 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음악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겐 친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오락실에서도 아이고, 적들을 빨아들일 때는 우리 본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빨아들인 후에도 잠깐 동안의 경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구마구 빨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빈틈을 잘 노려야 되는데 욕심이란 게 그게 잘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게임은 움직이다가 죽는 것보다 적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다가 죽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귀에 익은 음악 소리이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오락실에서도 이 게임 소리는 잘 들렸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한 마리 죽어서 말이 조금 빗나갔네요. 이번 스테이지는 적들이 생각 없이 막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과감하게 올라가 봤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까지 클리어하니까 중간 정산을 한번 해주네요. 이 게임은 4개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한번 이렇게 중간 정산 해주고요, 배경음악이 바뀝니다. 음악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도 이 음악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첫 판부터 네 번째 판까지 빰빠라바밤. 지금 빰빠밤 이후로 하니까 생각난 게 있네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렇다고 시즈탱크 얘기하려고 했는데 탱크한테 죽었네요. 시즈탱크를 클릭을 막 하다 보면은 빰빠라바밤 이렇게 입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고 보니 제네시스 3 커맨드 센터 같이 생겼네요. 지금 필드에 장애물도 없고 빈틈이 많죠. 이럴 땐 적진을 향해 돌진을 하면 됩니다. 미션 컴플리트. 이번 스테이지 바닥 모양을 보면은 번데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올라타면 미끄러집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걸 이용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적진을 빠르게 점령을 할 수 있죠. 헬기에서 우리를 노리는 조준탄이 날라오죠. 가볍게 피해고서 도킹했는데 이거 간발의 차이잖아요. 억울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네요.
게임은 팔 방향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버튼은 위험했죠. 투 버튼을 이용합니다. 와, 저 나쁜 녀석 우리 편을 자꾸 잡아가요. 버튼 하나는 우리가 쏘는 총알, 그리고 하나는 적을 빨아들이는 캡처 빔이라고 합니다. 당시엔 이름을 몰랐지만요,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캡처 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화면 아래 칸에 보면은 우리 아군들이 5개의 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하얀색 화살표가 우리 편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원하는 위치에서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아군 호출. 제가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구경하고 플레이를 막 했을 때는 호출 버튼을 몰랐어요. 버튼 두 개를 눌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머릿속 자체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게임하는 형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본다고 그 당시에 순순히 알려주는 그런 친절한 형들도 오락실은 없었고요. 친구조차도 오락실 기술 그 당시에 잘 안 알려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찾아낸 건지 아니면 곁눈질로 형들 하는 걸 힐끔 봐서 아는지는 가물가물한데요. 처음에 호출할 때 와, 기분 정말 좋았습니다. 적들을 더 빨아들여서 우리 편으로 만든 후에 인해 전술을 펼치는 그런 게 너무 그 당시엔 기분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편 보다 보면 너무 속 터집니다. 적들은 공격을 잘해서 우리 편을 다 잘 맞추는데 우리 편들은 명중률도 너무 떨어지고 나오면은 이 얄미운 적들의 UFO가 다 데리고 가고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공지능이 상대편보다 딸리는 거는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네요. 네 개의 스테이지를 또 클리어했다고 중간 정산이 나옵니다. 이 게임은 총 16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엔딩 없습니다. 16개의 스테이지 무한 반복으로 계속됩니다. 그 당시 게임이 엔딩 없이 그런 게 많았죠. 점수 정산한 다음 스테이지는 이렇게 필드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럴 때는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데 버팁니다. 위험하니까 우리 편을 호출해줍니다. 우리 편이 나와 있으면은 아무래도 총알이 나한테만 공격이 오는 건 아니니까요. 좀 집중 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죠. 상당히 적들이 눈치가 빠르고 스피드도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적진을 점령하러 막 달려가잖아요. 만약에 적과 부딪혔다 그러면 우리가 터집니다. 뭐 탱크나 자동차에 부딪혀서 우리가 터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적 보병 있죠. 보병이랑 부딪혀도 우리가 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랑 부딪혔을 땐 우리가 이기는 게 맞지 않나요? 재미도 있을 테고. 적들이 왼쪽에 몰려있죠. 이럴 땐 과감하게 적 본진을 향해 돌진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3마리가 주어지고 1만점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보너스 없거든요. 벌써 저는 3마리를 잃었기 때문에 마지막 1마리 굉장히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는 중입니다. 이 게임은 연사도 안 돼요. 총알을 한 방 쏘면은 그 총알이 없어질 때까지 다음 총알을 발사할 수도 없고요. 총알이 맞는 위치 딱 화살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 화살표하고 우리 본체 사이에 적이 있어도 총알에 맞지 않고요. 흡수도 할 수 없습니다. 저 UFO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해야지 됩니다. 몇 마리 잡아갈까? 한 마리 정도 잡아가는 거는 어느 정도 그냥 봐줄만 한데 최대 3마리까지 잡아가잖아요. 와, 2마리도 화나는데 3마리 잡혀가는 거 보면은 깊은 빡침이 올라옵니다. 캡처빔은 적들을 빨아들여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상대편 UFO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을 잡아가서 세뇌시켜서 자기네 편으로 만드는 거고요.
고병들만 있죠. 왼쪽에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넓게 써서 오른쪽으로 가서 눈치를 한번 봐야죠. 아이고, 작전상 후퇴. 탱크가 나오네요. 저 헬리콥터는 우리가 캡처 빔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헬리콥터는 우리 편 헬리콥터를 불러서 공중전을 하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보다 보면은 속 터집니다. 우리 편 헬기가 참 바보 같아요. 싸우라고 불러놓으면은 잘 총알도 안 쏘면서 날라만 다니다가 그냥 폭사하는 장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은 최대 8마리까지 부를 수 있어요. 아유, 많이 불렀어도 금방금방 죽죠. 보병은 우리보다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하기 편한데, 탱크는 사거리가 우리랑 같던가 깁니다. 우와, 총알 날리는 거 보세요. 우리보다 긴 거 같네요. 이 게임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최초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 게임 전에 뭐 있었나요? 100% 확신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최초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다라는 뉘앙스로 다들 글을 써놔가지고 저도 확신을 못하겠네요. 아유, 갑자기 스피드가 빠른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저 장갑차의 이름은 키스라고 하네요. 절대 키스하고 싶지 않은 적이고요. 3개의 포에 바퀴가 2개 달렸죠. 굉장히 사거리가 길어 보입니다. 이름은 FL-880. 이번 스테이지는 필드에 장애물이 없죠. 다시 한번 적진을 향해 돌진을 할 겁니다. 보험으로 우리 편 호출하면서 가는데, 우와, 디펜스도 잘하고 스피드도 빠릅니다. 작전상 후퇴합니다. 이 게임도 스토리 있어요. 세계 정복을 노리는 천재 과학자, 이름은 포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포좀은 닙이라고 불리는 세뇌 장치를, 어우, 저 UFO 봐요. 욕심쟁이. 3마리나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닙을 저 UFO에 장착을 해서 세계 각지의 병사들을 납치해서 세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구군은 캡처 빔이 탑재된 신병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제네시스 3라는 모함에 탑재를 해서 바로 적진을 향해 돌진을 하는 겁니다. 과연 제네시스 3는 포좀의 지구 정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점점점. 적들도 우리 편을 데려가서 세뇌시키고, 우리도 적들을 데려가서 세뇌시키고, 중간에 낀 병사들만 불쌍하죠. 이 게임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제네시스 운전을 누가 하는가, 조종사에 대한 그런 설정이 없었는데요. 나중에 이 게임을 만든 회사 자레코, 게임 천국이라는 자레코 버전 파로디우스 시리즈 같은 그런 게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필드 컴뱃 조종사가 나옵니다. 뒤에 키 큰 언니 같은 사람의 이름이 미키, 그리고 작은 애가 미사토. 이 게임만 보면은 땀내음이 물씬 풍기는 사나이들이 운전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앳돼 보이는 소녀 2명이서 운전을 합니다. 빨아들여서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세뇌를 시킨다.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같이 보이긴 하지만요. 적들의 사거리가 기니까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빨아들이기도 부담되네요. 이 게임 전에 갤러그에서도 우리를 빨아들이는 그런 방법은 있었죠. 이 게임은 적을 한꺼번에 2대 이상 빨아들일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뺏기는 건 싫어요. 이렇게 적을 빨아들이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총으로 적을 맞추는 것보다 빨아들이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냥 빨아들이는 거에 우리도 같이 빠져듭니다. 드디어 1회차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제 경우 이 게임 처음 즐길 때는 그냥 적을 총으로 쏘아서 맞추는 거에 즐거움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는 적을 빨아들이면서 우리 편이랑 같이 싸우게 하는데 즐거움을 느꼈고, 마지막에는 적진의 본진을 향해서 혼자 닭돌, 네, 그 부분이 또 매력이 있습니다. 스노우 브라더스도 공 한 번 굴려가지고 모든 적을 처치하면은 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게임은 적 본진에 도킹을 해버리면은 모든 적이 우리 편이 돼버리니까 그 부분이 또 큰 즐거움이 있어요. 이 게임을 플레이해볼 기회가 있으시면은 저처럼 될 겁니다. 무조건 적진을 향해 돌진만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판은 적진을 향해 돌진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놨던 세뇌당한 우리 편이라고 해야겠죠. 네, 우리 편들을 한꺼번에 다 내보내면은 마지막 스테이지도 그럭저럭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회차 시작이 됐고요. 2회차는 1회차 처음처럼 무작정 적진을 향해 돌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빈틈이 보이죠? 이 틈을 노리는 거야! 보병에 닿아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파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뭐 게임 오버는 게임 오버입니다. 이름은 색이고요.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못 보신 분들은 패밀리 핫팩으로 이 게임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화면이 옆으로 좀 넓어진 거 말고는 그래픽이나 움직임 다 잘 이식이 됐다고 보이고요. 대신 오락실보다 좀 더 정밀하게 타격을 해야지 됩니다. 십자선에 적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총알도 잘 안 맞고요. 잘 빨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패밀리 버전은 모두 6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오락실이랑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빈틈이 생기면 적진을 향해 그냥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패밀리 버전에서는 무작정 적진을 향해 돌진을 해도 수비가 있습니다. 포탑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돌격 앞으로! 입구 앞에 포탑이 4개가 있죠. 저 포탑을 다 처리해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오락실처럼 플레이는 못합니다. 문 앞을 지키고 있는 포탑의 이름이 있어요. X-BC. 그리고 패밀리 버전도 그냥 무한 반복입니다. 이식할 때 그냥 한 컷이라도 엔딩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포탑을 다 처리했죠. 그럼 이제 파킹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가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오락실 버전에선 없던 백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85년도에 나온 게임이면은 정말 오래된 게임인데 지금도 가끔 댓글에서 이런 방식으로 플레이했던 게임 아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게임 저도 전에 리뷰를 했었어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유튜브 초창기 때죠. 워낙에 오래전에 리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이 게임을 많이 찾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